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68세 박정혜입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이 빈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며칠 전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산 세월은 짧았지만 마음만큼은 오래도록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들, 딸이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그들에겐 저는 그냥 불편한 존재가 된 거겠지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래, 알겠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죠. 더 서러운 건 그날 제게 집 한 켠도 내어주지 않던 자식들이 돌연히 남편의 유품이며 통장, 등기 서류까지 챙기려 들던 모습이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가족 일이니까요. 어머님은 빠지셔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간 막내 아들, 진우. 그 아이만이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집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49살 때였습니다. 이미 호라비가 되어 계셨고 자식 셋을 둔 분이었죠.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어주면 덜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로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받아줄까? 혹은 날 밀어내진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걱정 말라며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정혜야, 내 자식들이지만 이제 내가 내 가족이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결혼 후 큰아들 성민이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새엄마라 해도 엄마는 한 분뿐입니다. 처음부터 벽을 치더군요. 딸 지훈이는 겉으론 예의 바른 척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저는 늘 온기를 느끼지 못했죠. 그래도 꾹 참고 살았습니다. 집안 청소, 밥, 빨래,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며 식구들이 올까봐 마음 졸였죠. 하지만 누구 하나 저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막내 진우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 제 손에 컸다고 할 만큼 정을 붙이던 아이였어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내일 학원 늦어. 같이 가줘. 그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진우가 크게 다투고 난 후 진우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 집에는 내 자리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이후 진우는 연락을 끊었고 남편은 자식들 앞에선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집의 침묵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아이들 결혼식 때도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땐 빠져달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왔을 때는 손수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며 약을 챙기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정혜야, 미안하다. 그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젊었을 때 널 만났으면 우리 인생 좀 달라졌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차가웠습니다. 이 집 명의는 아버지 이름이니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법대로 하죠. 새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정리되면 보증금 정도는 챙겨드릴게요. 그들은 제 앞에서 남편의 유품을 함부로 정리했고 사진 액자 하나, 시계 하나도 제게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옷을 껴안고 울던 저를 향해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땐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 집에서 짐처럼 밀려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치우고 있는데 거실에 모인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유산 정리를 시작하죠. 아버지 명의로 된 집, 저희끼리 이야기해야 하니까 새어머니는 잠시. 큰아들 성민이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랑 산 사람인데 너희는 왜 나를 자꾸 빼놓니? 새어머니도 법적인 건 아시잖아요. 이 집은 아버지 단독 명의입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새어머니도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사정이 있고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벌써 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딸 지훈이도 조심스레 말을 얹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건 알지만 아버지도 유언은 따로 안 남기셨고 우리도 가족끼리 정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가족끼리 정리를 잘하자면서 그 가족 안에 저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이 집에서 살아왔어. 아버지 편찮으실 땐 밤새 돌봤고 너희가 오지도 않는 동안 손 하나 깎다듬지 않고 지켰어. 그건 정말 감사하지만 그거랑 유산이랑은 별개잖아요. 큰아들의 말은 매정했습니다. 딸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가실 날짜는 다음 달 말까지 어떠세요? 그걸 지금 장례 끝나고 이틀 만에 말하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말았습니다. 나는 법적 권한도 없고 남편의 유언장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정도는 저희가 모아서 드릴게요. 보증금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전세살이하던 사람이라는 건가. 자식들은 더 이상 제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자고 하고 변호사를 찾자고 하고 거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 혼자 찍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건 장롱인데 엄마 결혼 전부터 있던 거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지. 이 서랍장 안에 통장 없었어요? 남편과 내가 함께 써온 집안 물건들이 하나 둘 그들의 소유물처럼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들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진 채 도대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였나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20년 전 그날 떠났던 막내 아들 진우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저 아버지 장례식 끝났죠? 턱수염이 조금 자라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쩐 일이냐, 너 왜 이제야?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기 왜 왔어? 큰아들 성민이 차가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기에 늦었지만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린 지금 아버지 유산 정리 중이야. 괜히 어지럽히지 마. 진우는 고개를 돌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너라도 와줘서 고맙다. 진우는 형과 누나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근데 유산 정리는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집을 제 명의로 바꾸셨어요. 그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진우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어머니께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집 어머니가 지키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큰아들 성민이 진우가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증서, 부동산 이전 동의서, 그리고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까지. 이게 진짜냐? 직접 확인해봐. 공증 받은 거고 변호사 통해서 정리한 서류야. 아버지는 당신들 모르게 조용히 이 집을 내 앞으로 넘기셨어. 지훈이도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런 건 왜 우리한텐 아무 말도 없었어?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어. 형과 누나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계셨으니까. 형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책임이라도 묻겠다는 거냐? 책임? 아니,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한 거야. 당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 기억 안 나? 새엄마라고 해도 가족은 가족이야. 그런데 넌 그걸 재산으로 계산해? 그래서 묻고 싶은 거야. 어머니를 밀어내려 했던 너희한테 아버지가 집을 넘겼을 것 같아? 형은 말문이 막힌 듯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 그게 그분의 뜻이었어. 나는 그걸 대신할 뿐이야.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랑 함께 정리한 건 이 집 하나야. 다른 재산은 없어.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어머니를 몰아내려는 생각이면 나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순간 공기가 정적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성민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법까지 들먹이겠다면 우린 더 얘기할 것도 없겠네. 형, 넌 우리 가족 아니야. 20년이나 연락 끊고 살다가 이제 와서 뭐 상속자 행세? 나는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끊긴 거야.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형은 기억 안 나?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맺혀있던 상처가 또렷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20살이었어. 당신이 어머니 타령 그만해라며 내 가방 던졌던 거 기억 안 나? 성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도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러지 않았지. 그제야 형의 목소리가 낮게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네가 어머니 지켜준다는 거냐? 응. 이 집 어머니 거야. 서류상으로는 내 명의지만 나는 이 집을 어머니에게 드릴 거야. 그 말에 딸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너무해? 당신들이 어머니에게 해온 걸 생각해봐. 지훈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박정혜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손등 위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정말 내가.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이고 지켜온 마음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제야 성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들을 말 없다. 형, 그렇게 도망치지 마. 도망? 너한텐 그렇게 보이겠지. 성민은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형과 누나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고 거실엔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그리고 갑자기 다시 곁에 서 있는 진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분명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법적으로 처리 완료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릴 일 없을 거예요. 진우는 변호사와의 연락 내역을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 형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 아무리 정리됐다 해도 마음은, 형은 아버지가 남긴 뜻을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겁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아니에요. 제가 도망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 도망칠게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작은 테이블을 펴고 함께 밥을 차렸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식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외출한 사이 문득 현관 쪽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박정혜 씨 집 맞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저는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한성민 씨 측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 집과 관련해서 서류 전달 드릴 게 있어서요. 이전 등기 처리 과정에서 사전 증여 여부와 유류분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요. 유류분? 네.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법정 비율 이하로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정 요청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화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예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모든 걸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형이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죠.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했어도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진우야, 우리가 또 싸워야 하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엔 우리가 지킬 차례예요. 나는 진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단단했고 그 눈빛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밖 어둠은 깊었고 그 아래엔 또 다른 긴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등기 우편 하나가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굵은 글자가 봉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받아든 봉투를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전 고지서. 발신인은 한성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시작했네. 진우는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정말 소송으로 가는 거야? 어머니, 이건 협박성 압박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한 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날 밤 진우는 노트북을 켜고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여 계약서, 공증 문서, 병원 진단서까지. 혹시라도 형이 아버지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걸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야, 나 지훈이야. 둘째 누나 지훈이었습니다. 오빠가 너한테 소송 건다고 한 거 들었어. 응, 받았어. 내용 증명.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치만 오빠 말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 그 말 믿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있나 싶어서. 진우야, 내가 조금 양보하면 안 돼?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누나, 형은 어머니를 쫓아내려 했어.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이 멈출까?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 또렷하셨어. 누나도 그거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건 그 사람이 재산을 원해서가 아니라 패배를 못 견디는 거야. 지우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집 외벽, 대문, 담벼락, 그리고 주소 표지까지. 진우가 뛰어나갔습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거죠? 아, 저희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이 주택 시세 평가 의뢰를 받아서요. 누가 의뢰했는데요? 의뢰인 신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나도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감정평가까지 하는 거야? 형 쪽 변호사에서 시세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청구하려는 의도겠죠. 결국 이 집이 얼마인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진짜 또다시 시작이야. 진우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엔 절대 안 뺏겨요.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우의 폰으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신 한성민. 끝까지 갈 거야. 너도 그 여자도. 아버지는 날 배신했지만 넌 피를 잊지 마. 진우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젠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며칠 뒤 진우는 직접 변호사를 만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내게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현관을 열자 이번엔 성민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성민아? 정리하러 왔습니다. 어차피 진우가 일 키울 거잖아요. 그 전에 대화를 좀 하자고요. 어머니랑. 나는 그 말 속에 숨은 비수를 느꼈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리가 뭔데? 이 집 그냥 반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진우가 증여받은 시점도 애매하고 아버지 정신 상태에 대한 자료도 우리가 준비했어요.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내 손잡고 정혜야 고맙다고 하셨다. 너희가 그분 얼굴 본 게 몇 년 만이니? 병원에 같이 간 적 있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0년을 함께 살았다.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이름도 내 자존심도 다 눌러가며 살았다. 그건 감정이고 우리는 지금 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대로면 지금 이 집은 내 것도 아니야. 진우 명의야. 그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당신한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집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 순간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성민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형,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근데 다시 한번 말해. 이 집 어머니 거야. 나는 이 집을 어머니 명의로 돌릴 거고 그 과정에서 형이 개입하면 나도 대응할 거야. 한원 진짜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시간, 마음, 그리고 지켜줬던 사람.
진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주먹을 쥐더니 거실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자. 이 집도 그 여자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 말에 진우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어머니야.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민아, 나가라. 그 말에 성민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너는 지금 내 아버지가 왜 진우한테 이 집을 넘겼는지 끝까지 모를 거다. 성민은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더 싸늘했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 싸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 우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지 않을 거야. 진우는 다음 날 아침부터 서류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야, 소송까지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어머니, 지금까지는 방어였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그는 고인의 병원 진단서부터 치매 초기 판정 없음을 증명하는 전문의 소견서, 아버지가 생전 남긴 손편지까지 모두 정리해뒀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우가 내민 종이 한 장엔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정혜야, 고맙다. 내가 못해준 만큼 진우가 해줄 거야. 그땐 아무 말 말고 그냥 지켜줘. 이 집은 너희 둘 거야. 영철. 나는 그 글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메어오르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형 성민을 상대방 측 증거 허위 제출 혐의로 법률 자문을 거쳐 반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측은 아버지의 정신이 불안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 병원 기록 일부를 제출했지만 그 기록은 수술 직후 일시적 혼란 상태였고 해당 기록을 아버지의 치매 증거처럼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해당 병원의 주치의 진단서를 확보해 해당 시기 환자는 치매나 판단불능 상태 아님이라는 반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도 똑같이 공식 대응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진우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반소장과 증거 목록 18건을 등록했습니다. 피고는 박정혜, 공동 대응자는 진우, 그리고 원고의 명예훼손 및 고의적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반박이라는 문장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사자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졌던 내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 씨죠? 저 KBS 시사팀입니다. 최근 가족 간 상속 분쟁 주제로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사건이 어떻게 접수된 법원 서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실 유사한 케이스가 많아서요. 하지만 생전 사전 증여 배우자 보호 구조는 흔치 않아 보입니다. 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알려야죠.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며칠 뒤 성민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가족 분쟁이 기사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인의 아내와 막내 아들, 장남 측의 무리한 반환 요구에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 성민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미쳤어, 진우. 이걸 언론에까지 터뜨리겠다고?
그리고 다시 박정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제 다 터졌어요. 나 회사도 위험하고 가족들도. 그래서 지금 그걸 어쩌라고. 기사 내렸으면 좋겠어요. 진우한테 말 좀 해줘요. 박정혜는 조용히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거실로 나와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가 받은 상처는 기사 하나로 치유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기사 하나로 흔들리네. 그게 차이야. 너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지? 이미 시작한 건 형이었어. 난 이제 끝까지 갈 각오돼 있어.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무너질 거야. 결국 진우는 창문 너머로 형의 등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우리가 시작할 차례예요. 몇 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성민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진우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두에 말했습니다. 사전 증여 계약은 적법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명확한 의사를 남겼으며 피고는 해당 유언에 따라 자산을 이전받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 사유가 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허위 병력 제출과 음성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법원에 공식 제출되었고 해당 문서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성민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한성민 씨, 병원 자료 조작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고인의 유언을 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니던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임원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되었습니다. 성민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고 업계에서도 그의 이름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우는 동생 진우에게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우야, 형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대. 엄마한테 한번 찾아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말이라도 꺼냈는데 진우는 잠시 조용하다 대답했습니다. 형이 오고 싶으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엄마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말할 것. 그리고 다시는 상속 얘기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며칠 후 성민은 조심스레 박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은 마르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머니를 아니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없죠. 박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바라겠니? 다만 진우한텐 고맙다 해라.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거다. 그 말에 성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법원의 최종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결정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각, 피고 승소.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나는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젠 끝났니?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묘소 옆 그 봉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 집은 지켰고 어머니도 저도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아들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하루가 참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에 핀 봉숭아 꽃을 바라보며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진우가 준비해둔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진우는 근처 지역 사무소에 임시로 계약직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젠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일하고 싶어요라며 서울을 떠나 이 집에 정착했습니다. 집안엔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 밥을 해주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을 얼굴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진심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훈 말로는 지방에서 소형 공사 자문 일을 하며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도 조금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이 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가족이 제일 무섭다고. 그리고 돈 앞에선 누구든 달라진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족이다라고요. 그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권리나 존엄을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억울함 속에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우와 함께 작은 한 발짝씩 쌓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늙은 여자가 뭘 지켰냐고. 그깟 집 하나 갖고 쌓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킨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 진우. 그 아이가 내 가족입니다. 이제는 비로소 무언가를 지켜낸 기분으로 잠이 듭니다.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괜찮다, 정혜야. 이젠 누구도 널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